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국사는 현장 모의고사에서 그 출제 난이도를 한 중 정도, 하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저는 지금 13일입니다. 여러분 18일 날 지금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3일 날 미리 해설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찰학 교수님이 저보다 먼저 하셨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으셔가지고 제가 지쳐가지고 기다리느라고 어쩝니까? 제가 이해를 해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사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급소죠?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누가 흉악할까요? 경찰학 교수님이. 고구려죠. 고구려.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고구려가 되는 거죠. 고구려가. 이 고구려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인들이 바라보기에 부여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좋게 보는데 고구려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구려는 산악지대를 끼고 출발했기 때문에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을 주로 이제 약탈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인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지문을 딱 보시면 송화강 유역의 국가라고 얘기하면 이거 부여가 되겠고 부여와 연결해서 중국을 견제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부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와 연결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이건 오바 문장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2번. 자, 초기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그 호민하고 하오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사에서 공부하죠. 근데 이제 호민들은 전투에 참여하고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식량을 공급했던 건 호민이 아니라 하오가 되는 거죠. 하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분제도사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서옥제, 형사치수제, 고구려의 결혼 풍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서옥제와 형사치수제는 지배층의 풍습이지만 피지배층의 풍습이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부경 아시죠? 약탈 경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창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4번에다 정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삼국시대 정치사 순서 문제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냈습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고구려 발전 과정 하면 여러분들이 1세기 태조왕, 2세기 고국천왕, 3세기 동천왕, 4세기 미고소, 5세기 광장문, 6세기는 알 거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7세기가 영양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군왕들 여러분이 업적 알고 계신가요? 그럼 쉽게 풀 수 있죠. 왕위의 독점적 세습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건 1세기 태조왕 때가 되는 거죠. 1세기.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면 한강을 확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세기 장수왕 때가 되는 겁니다. 5세기 장수왕 때. 자,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마련했다. 천근누리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2세기 때 군주죠, 이게. 요동 지역을 확보했다. 요동과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5세기입니다. 근데 이게 광개토대왕이니까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세기 1, 이건 5세기 2 편의상. 그래서 이제 순서를 따져보면은 기역 디귿이 먼저 나와야 돼요. 기역 디귿. 이거 정답 나와버렸네. 2번 정답이네. 그죠?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상당히 지치셨죠?
자, 며칠 더 남으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찍 지치는 자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지치더라도 끈기 있게. 고려 후기 공민왕,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쌍송 총간부를 무력으로 회복했다. 이거 누구 시켰습니까? 기억납니까? 혹시 유인우? 근데 앞부분에 이성계, 지용수가 나왔죠? 이 두 분은 여러분이 국민화의 개혁정치기에서 요거지요. 요거 동령부 공격하여 요양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자, 일부 학생들이 요양을 점령한 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시 점령을 하죠. 일시 점령을 했는데 동령부를 점령하지 못하죠. 그래서 동령부는 공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혹시나 2번에다 정답 찍은 학생들은 유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정답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확실한 정답이. 자, 1번 국민왕의 개혁정치는 신진사대부 세력의 미학과 원의 압력으로 실패하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친원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철을 제거했죠. 그리고 이제 정방을 폐지했다. 물론 이제 엄격하게 순서를 따지면 정방이 먼저 폐지되고 기철이 제거되는데 워낙 정확한 답이 4번이 나왔으니까요. 이럴 때는 절대적인 정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4번. 자, 이 문제는 원래 이제 경찰제 유형이라고보다도 이제 공무원 쪽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태조 때, 여기서 태조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태조겠죠. 하남에 살던 갑, 하남이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조선 초기 갑입니다. 과거에 급제했대요. 과거에 급제했대요. 그래서 이제 관직상을 하는데 국가로부터 경기도 광주 지방의 자영농인 이서방의 땅을 과전으로 분급받았대요. 아, 이 과전법이구만요. 거기다 이분이 공을 세워가지고 공신전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과전법 제도가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갑이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는, 자,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요게 바로 경기도 광주 지방의 자영농인 이서방의 땅. 그러니까 민전이죠. 그 민전의 수조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전은 소유권으로 따지면 공전이겠어요? 사전이겠어요? 개인 소유니까 사전이 되는 거죠. 이게 공전이 아니고요. 또 수조권으로 따지더라도 지금 수조권자가 바로 이 관리 갑 아니에요. 갑한테 국가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수조권을 따지더라도 사전이죠. 소유권상으로도 사전, 수조권상으로도 사전. 자, 갑은 관직에서 만약에 물러났어요. 반드시 과전을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 왠지 맞은 것 같죠. 근데 기본 내용을 암기하신 분들은 조선시대의 과전법의 원칙은 사망하거나 퇴직이 아니죠. 반역을 저질렀을 때. 반역을 저질렀을 때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되죠. 이건 고려시대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틀렸다. 갑이 분급받은 공신전은 그의 자식에게 세습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세습전 암기하고 계시나요? 수율, 공별, 수율, 공별,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별사절이죠. 아직 이거 암기 안 되셨습니까? 이거 암기 안 되셨으면 내년에 다시 봅시다. 네, 내년에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 암기거든요. 이게. 자, 갑은 관직에 오른 대가로 이서방의 경작하던 토지에 소유권을 얻었다. 소유권을 준 거예요? 아니죠. 수조권을 준 거죠. 과전법이나 전시과나 다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수율, 공별.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수율, 공별. 따라서 하셨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갑시다. 조선 후기입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뭐냐? 아, 대동법이네요.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했는데. 농민들의 현물징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그 한국사에서 말이죠. 이런 절대적인 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부사?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건 거의 여러분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공납 방법에는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고 진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물징수를 미포전으로 바꾼 건 상공이라고.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 납부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이게. 도고는 여러분이 조선 후기에 출연한 대상인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못 사는 상인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인의 계층 분화. 뭐와 이제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되냐면 농업 부분에서 광작이 출연해서 농민의 계층 분화를 야기시켰다면 상업 부분에서는 도고가 출연해가지고 상민의 지금 상인의 계층 분화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작이나 도고나 다 상인의 계층 분화, 농민의 계층 분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사회 현상입니다. 지대에서는 도조법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일반적인 현상. 물론 조선 후기에 도조법이 출현하기는 했지요. 출현하기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건 아니다. 웬만한 지주들은 타조법을 유지하려고 했었지 도조법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그래서 출현만 했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이 틀린 거죠. 조선 후기에는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네. 광업이 발달할 수가 없죠. 쇠퇴를 했죠. 쇠퇴를 해가지고 결국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해서 민영수공업의 발달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번은 요 부분이 틀렸고 3번은 요 부분이 틀렸고 1번은 요 부분이 틀렸고 정확하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자 6번 문제. 누가 찌워줬으면 좋겠어 이거. 누가 좀 찌워줬으면. 자, 6번. 다음 신라 어느 인물들. 자, 인물 이름을 한번 볼까요? 최언희, 최승우. 뭐 느낌 안 와요? 삼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최언희, 최승우, 한 명 더. 최치원. 신라 육두품 출신이네. 신라 육두품 출신. 근데 이제 육두품도 두 개잖아요. 중대 육두품이 있고 하대 육두품이 있고. 중대 때는 친신라적 경향이고 하대 때는 반신라적 경향이고요. 이건 하대 분들입니까? 중대 분들입니까? 하대 분들이죠. 여기 하대라는 걸 여기 알 수 있네요. 뭐 급제하고 42세 황국하여 나보다 어리네요. 42세. 태조에게 벼슬 하여.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누구겠어요? 고려 태조죠. 그러니까 신라 멸망 이후에 고려 태조에게 귀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 하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견인 나오잖아요. 주옥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백제. 그러니까 신라 하대 상황 아니야. 그 신라 하대의 특징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신라 하대 때에도 진골 귀족들은 골품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날 수가.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도 이 진골들은 골품제가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근데 고려 건국 이후에 골품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신라 하대 때는 골품제도 관련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 육두품 귀족들은 중앙 권력에서 배제돼, 호족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고려 왕조 개창의 기반 세력이 됐잖아요. 그 이게 반신라 아니에요? 신라 하대 특징이네요. 이게 정답이죠, 이게. 3번은 여러분이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는 건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정상적인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중앙정부의 중앙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됐으면 중앙집권이 강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신라 중대 정도가 아닐까요? 중대 정도가 왕권이 강화되는 시점. 자, 과거제 이 4번에다 이 정답을 혹시 찍으신 분은 내가 수업 시간에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신병자라고. 이건 병원에 가봐야 돼요. 병원에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큰일 나요. 이게. 경찰 합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 돼. 과거제도 시효는 이건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지는 거죠. 광종 때. 내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통 공부하신 분들은 과거제도 시에 고려 광종 이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게. 그리고 골품제도가 붕괴되는 것도 고려 초라고 보네요.
그래서 2번 정도. 오늘 시험도 못 보셨는데 내가 심각한 얘기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쓰러지신 분 없죠? 내 말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다 정답 찍은 학생들은 좀 쓰러져도 돼요, 지금. 좀 쓰러지세요. 그냥. 쓰러지세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다 정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7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오품 이상이네요? 사망했네요? 그럼 당연히 공음전 받아야죠. 그 자식들한테 세습되겠죠? 자식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의 세습전 하면은, 바로 이제 군인의 내장, 신음. 요 5가지라고 그랬죠. 군인의 내장, 신음. 5개. 그 중에 공음전이다. 문종 이후에는 토지가 부족해졌어요. 그 문종 전후에 토지가 부족해가지고 육품 이하의 관리들이 사망하면 유가족한테 지급돼. 유가족은 구차하니까 이거 구분전 아니에요? 구분전? 아니, 문종 이후 때라고 하면 경전전신과 아니에요. 경전전신과 때 구분전이 폐지가 됐나요? 한해가가 폐지가 됐죠. 구분전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이게. 2번 정답이죠. 자, 그럼 이제 직업군인의 역은 자식에게 세습됐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군인들한테 주었던 군인전도 세습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군인의 내장신은 군인전, 세습전 아니에요. 이게. 자, 고려시대 때 승려들한테 준 토지를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별처럼 반짝반짝? 별사전. 지방 향리들한테 준 게 뭐였죠? 지방 향리, 아우트, 왜. 외역전. 이거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급했잖아요. 예, 지급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 8번. 이건 뭐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눈 살짝만 뜨고 풀어야죠. 무문, 성형.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 미안한 얘기지만 필수 암기 구강은 아니니까. 무문, 성형. 뭘까요? 신이죠, 신문왕이다. 그 신문왕의 업적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관료점 지급됐어요. 687년에 지급돼서 노급이 폐지됐어요. 689년에 폐지되죠. 기분도래 난을 계기로 한 거죠. 상대 등이 우두머리인 화백회의의 비중이 강화됐으면 당연히 왕권이 약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조차도 없죠. 신라 중대로 왕권이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신라 중대 임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2번 정답이다.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 그 학교 이름이 뭐였죠? 국학이었죠. 국학. 국학이 신문왕 때 만들어지는. 육두품 출신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가 되었다.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 누구죠? 설치다 총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설총. 원효의 아들. 자, 그래서 정답 2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 고려의 교육기관과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골라라. 자, 이 국자감은 여러분들이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뉘잖아요. 유학부는 신분에 따라 입학했죠. 기술학부는 과목에 따라 입학했죠.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 입학을 제한했다고 이건 아니죠. 이건 신분에 따라가 아니, 실력에 따라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 그 1번 틀렸고요. 자, 이거는 뭐 경찰직에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제술과는 글을 술술 풀어 쓰는 능력. 이걸 우리가 한문학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명경과는 명상하면서 유교경전을 암기하는 거. 그 유교경전이죠. 반대로 했죠. 이 반대로. 이 경찰직 시험에서 잘하는 거예요. 이 문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제 수업 들어놨어요. 벌써 취재 읽자마자 X. 왜? 고려시대 때는 취재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 취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제도를 물어봤으니까 취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음서 하면 여러분들이 고려의 몇 품 이상? 5품 이상 관리. 자손, 아들이나 사위나 친손이나 외손이나 조카나 동생 중에 한 명을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고려의 귀족사회의 대표적인 제도를 음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것 설명한 건 4번입니다. 4번. 9번에 4번, 10번 문제. 너무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급소 문제. 자, 북인이 집권했어요. 아, 광해군이네요. 서인이 집권했어요. 아, 인조네요. 인조 반정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광해군, 인조 반정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을 고르시면 돼요. 자, 패모살제, 패모. 어머니를 패하고 아우를 죽였다. 이게 바로 무슨 옥사? 개축, 옥사. 그래서 광해군이 1608년에 즉위를 해서 1613년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게 개축 옥사가. 그래서 이 시기 맞지요. 이 시기. 북인 집권 이후. 자,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대표적인 예, 강옥립 사건. 강옥립 사건. 인조반정 이후죠? 이전이죠? 맞는 얘기예요. 청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이 대두가 돼서. 이게 이제 소중화 사상에 입각한 거 아니에요? 소중화. 우리가 작은 짱깨다. 이게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너희 청나라 문화보단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이제 북벌운동이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북벌운동 하면은 효종. 효종은 인조반정 이후지요. 그래, 요게 정답이네요. 어렵지 않죠? 칠서의 옥을 배경으로 임목대비 아버지 김제남이 처형되었다. 이게 개축옥사 시작 아닙니까? 이게 개축옥사. 이게 바로 패모살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1번 문제. 중세의 기술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고려시대의 모든 기술학은 국자감에서 교육하였다. 국자감에서는 여러분이 기술학이 율서산만이에요. 율서산. 나머지는 국자감에서 교육시키지 않았죠. 해단관청에서 했죠. 예를 들어 천문질이다. 이거는 국자감과 사역원은 통역관을 양성하는 거고요. 천문지리는 여러분들이 관상감이죠. 관상감.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 수 있으면 관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암기시켰잖아요. 상정고급야문 나오네요. 1, 2, 3, 4, 1, 2, 3, 4. 이거는 지금 현존해요? 안 현존해요? 현존하지 않으니까 세계적으로 공인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금속활자는 금속활자 맞아요. 상정고급예문이. 근데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학에서는 향약방이라는 고려의 독자적인 처방.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236년 강화도 시기에 만들어진 게 향약구급방 아닙니까? 이게 향약구급방.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장 바른 거죠. 12번 문제. 무슨 사료일까요? 어떤 고분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이 고분에서 그림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림이.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앞부분에서 핵심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요게 뭔 얘기죠? 출제자가 지금 바로 쓸데없는 얘기 생각하고 힌트를 주겠다라는 거거든. 힌트를 주는데 쫙 보니까 말의 사지. 사지가 뭔지 알죠? 내 다리에 각각 날개가 달려 있어. 그럼 나를 수 있네? 나를 수 있으니까 나는 말, 천마. 혹시 이제 출제자가 그래도 힌트를 줬는데도 답을 못 찾는 학생이 있을까봐 천마라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죠. 출제자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출제자예요.
나잖아. 아름다운 축제죠. 힌트를 2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천마도와 관련돼요. 이 천마도가 발견된 곳은 경주는 다 알죠. 경주는. 경주에서 발견 누가 몰라요. 내 조카도 아는데. 근데 이제 경주의 무덤이 뭐냐는 얘기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목관 이렇게 있고 목관 안에 또 목관이 2개 있고. 그래서 하나는 시신, 하나는 부장품.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넷돌을 갖다 막 올려놓고, 모양이 이제 아주 안 좋으니까 요 위를 고운흙으로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얼마나 규모가 커요, 이게. 그리고 이게 덮고 덮었으니까 도굴하기가 참 힘들죠. 오늘 13일 날인데 대구가 존나 덥네요, 이게. 오늘 같은 날은 파다가 승 빨라가지고 죽어요. 파다가 도굴하다. 그 도굴이 어렵다. 도굴이 어려우니까 이 관 속에 부장품이 온전하게 발견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 이게 천마도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천마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마총.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보나마나. 자, 1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다. 이거는 백제 송산리 고분을 얘기하는 거지. 특히 송산리 6호분, 7호분. 그 중에 무령왕릉 몇 호분? 7호분, 무령왕릉. 모주린시 천장구조 있으면 이건 무조건 고구려 무덤이죠. 고구려의 굴식돌방 무덤. 널방의 벽과 천장의 벽화를 그린다? 역시 고구려의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신라 무덤과 관련되는 건 4번밖에 없어요. 13번 문제. 누구의 얘기인가요? 국가의 경계 이유, 경인의 난, 개사의 난. 무신정변 이유라는 얘기죠. 어찌 찌가 따로 있을 수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만적이구나 싶어. 만적이. 최충원의 산호구나. 최충원의 산호. 최충원식이구나 싶어. 최충원식이. 이거 유추하면 되거든요. 이게. 강화도에서 제조대장경이 조판을 주도하였다. 물론 최씨무신 정권 시기는 맞는데 이건 강화천도 이후니까 이거는 최충원 시대가 아니라 아들 최후 때구만요. 이건 아들 최후 때. 아들 최후 때. 순천의 수선사 결사 운동을 지원했다. 이게. 최충원이 좋아했던 승려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울이 바로 순천의 수선사 결사 운동 지원했거든요. 주도했거든요. 그걸 지원해줬다니요. 이게 정답이죠. 금속 활자본인 남명천화 상송 증도가. 이런 거 처음 듣죠? 내가 이런 거 처음 듣는 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넘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답을 골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최초의 금속 활자본 하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 이건 1377년에 만들어지고요. 현존하지 않는 금속 활자본, 아까 뭐였죠? 상정고금님은 그게 1234년이에요. 그럼 1234년이면 이게 최후정권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면 당연히 최후정권 이후지요. 최충원과는 관련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자, 어떤 학생이 답이 2개 아니냐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이승유예요? 이기보예요? 이기보잖아요. 이승유가 아니죠. 이승유는 나중에 충렬왕 때 등장하는 분이죠. 그래서 안돼지롱요. 이거는 안돼지롱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갑시다. 14번 문제.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향전 이전과 향전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하도 이제 그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좀 바꿔봤어요. 요부민 알잖아요, 신양.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부민의 개념을 냈어요, 이번에는. 부역의 농민들을 동원시키는 책임자였다. 그럼 수령인데?
부역의 농민들 자기 마을 사람 동원시키는 분 수령 아니에요. 이분이 수령인가요? 수령 아니죠. 농사의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흔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를 획득한 농민들이 많거든요. 흔히 광작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작들은 당연히 임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광작을 경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거 맞고요. 도고로 성장했다고 했는데 이 여호부민들은 물론 부자지만 도고로 성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예요. 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자 맞죠? 그 부민 아니야. 부자민 한자 봐봐. 부유할 부자, 부유한 민들. 그 재력을 바탕으로. 당연히 공명첩이나 납속첩, 낙속책 통해서 신분을 상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니은번, 니을번, 니은번, 니을번.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죠. 4번. 아마 요 디귿집은 헷갈리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이 디귿집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럼 15번 문제로 갑시다.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 그 모의고사에서 가장 여러분이 고민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귀족들은요, 고려시대니까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이겠죠?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은 과거나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였다. 그렇죠. 근데 이제 권문세족들은 문벌귀족보다는 과거를 중시했다고요. 아무튼 고려의 귀족은 과거 음서를 매우 중시했다. 자, 중류층은 여러분이 잠류, 향리, 계속 쓰면 남반, 이들이 바로 말단 실무직, 말단 행정직,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자, 향소부국민들은 집단 반란지 지역을 묶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농민보다 차별을 받았다. 그 무거운 공납을 바쳤죠. 자, 고려의 백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민으로 도축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이건 조선시대. 그래서 틀렸네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노비, 조선시대 노비, 노비는 여러분이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의 호족에 등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화척이라, 화척이 뭐죠? 도축업자들, 여기 위에 나오는. 그리고 기생, 주인이 없잖아요. 화척의 주인이 누구예요? 기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냥 천인일 뿐이에요. 이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호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호족에 따로 기재하지 않죠. 단 노비는 호족에 기재되지요.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세 개. 3번 정답이죠. 됐죠? 16번 문제. 자,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네요. 근현대사로. 자,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본 지문이에요. 한국통사에 나오는 우리 백안 박은식 선생의 글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그들의 실패? 어쩌다 조선의 최고의 수재들, 조선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일본인들에게 이용당해서 뭡니까?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찾으라는 얘기죠. 지적법개혁 주장했죠. 내시부 쓸데없는 거 없애자고 그랬어요. 내시부 없애자, 규장각 없애자, 해상공국 없애자. 그리고 사형을 일형으로 축소시키자. 공사체는 물론이고 기왕인 거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한 게 아니죠. 이건 누가 했죠? 요거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계약 12개조죠. 요거는 지금 지문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리을번까지 해서 하나, 둘, 세 개 정답. 그죠? 그 다음 17번 문제.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은 내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주라고 그랬죠. 자, 1기는 고부밀란기,
2기는 1차 봉기, 3기는 전주화약기 휴전기, 그죠? 4기는 2차 봉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어우,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고부밀란. 가가 요거네요. 전주선 점령이에요. 1차와 관련돼요, 2차와 관련돼요. 1차 봉기와 관련되죠. 1차 봉기. 그래서 나번. 황토현 전투가 승리로 이끌어져서 전주성이 함락된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밑에다 집어넣었어. 다가 되는. 자, 공주 우금치 전투 2차 봉기. 그래서 라. 패전개혁안 합의. 이건 휴전기. 그렇죠? 마. 그래서 가다 남아라. 끝나고 남아라. 18번. 아,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정부 대신들. 누굴 얘기할까요? 완용이죠, 뭐. 을사오적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너무 유명한 지문이죠? 바로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 방성대국. 그래서 이 시일야 방성대국이 최초로 실린 신문이 황성신문이라고 그랬죠? 조심하실 건 황성신문에만 시일야 방성대국이 실렸다. 아니에요. 황성신문 외에도 다른 거에도 실리죠. 근데 최초로 실린 게 황성신문. 그러니까 이게 을사늑약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을사늑약 이후. 그러니까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을사늑약과 관련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장인왕 전명훈, 일본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를 살해했다. 1908년 을사늑약 직후의 상황이. 이상설과 조병세 조약 파기 상소 올렸죠. 을사늑약 조약 파기 상소. 이재명 1909년에 이완용을 명동성당에 습박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1909년, 이거 1905년, 이거 1908년. 연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을사늑약 직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나석주의 동양척 식주식회사 투척은 이건 1920년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의열단 사건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선생님, 나석주 선생이 혹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국을 읽고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탄 터뜨린 게 아닌가요? 그건 영화에 나오는 거죠. 작가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마무리 되네요. 고춧가루 발언 아닙니까? 일명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달에 전라도 정읍에서 남방국가를 설립하자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배경이 뭐냐, 이거. 8.15 광복 직후 1945년? 45년하고 46년은 그 차이가 좀 났는데, 모스크바 상북 외상회담 직후 1945년 12월 달?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1946년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요게 5월 달에 결렬되거든. 그 5월 달에 결렬되고 6월 달에 바로 정읍발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가장 가깝네요. 제주도 4.3 사건 직후 1948년 이후라고, 이게 48년 4월이니까 그 이후 아니죠. 전이죠. 그래, 정답 3번. 자, 20번 문제는 정부 순서 문제면서 이게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 임기가 7년이다. 이거 전두환 정부와 관련이 있죠. 몇 차 개헌이죠? 8차 개헌이죠. 8차 개헌.
1987년에 개헌되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라고 하지 않고 부통령이라고 했네? 국회에서 주체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간선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 간선제가 있으면서 부통령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재헌헌법 시점이에요. 재헌헌법.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1차 개헌, 2대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발췌 개헌을 하잖아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헌법까지. 그래서 요게 바로 1948년. 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면서요. 1차 중임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2번까지는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3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게 바로 2차 4.4.5.2 개헌을 얘기하는 거죠. 4.4.5.2 개헌은 여러분이 1954년에 만들어진 거죠. 2차 개헌. 6년 임기의 대통령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나요? 6년, 대통령 임기가 6년, 통일주 국민회의. 몇 차 개헌? 7차 유신개헌이 되는 거예요. 7차 개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1972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하셨으면 여러분이 다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분석하셨으면. 근데 요 중에서 이제 걱정되는 게 나번을 생각하셨을까 좀 걱정되네요. 나번. 자, 문제를 보겠어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기억번이 8차 개헌이었죠. 근데 남한과 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했으면 이건 1991년이거든요. 91년이면 9차 개헌 이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일본은 틀렸죠. 일본은. 이거 9차 개헌이니까.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1953년 7월이거든요. 1953년 7월. 이게. 그럼 아까 두 번째 게 뭐였죠? 두 번째 게 재헌헌법 상황이죠. 재헌헌법은 1948년에부터 52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안 되네. 3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 정당 등록이 진보당 사건이네요. 진보당 사건은 1958년이거든요. 자, 58년이니까 아까 이제 그 3번 다가 4.4.5.2 개헌 54년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헌법이 언제까지 가요? 54년에 개헌이 돼가지고 이게 3차 개헌이 1960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승만 정부 하야하고 이게 장면 내각 전의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0년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요 54년에서 60년 사이니까 어디 있어요? 58년 들어가네요.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자, 요거는 1972년인데요.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남북 공동성명은 유신 바로 직전이에요. 유신 바로 직전. 그러니까 아까 라번이 7차 개헌, 유신 개헌이니까 유신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여간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31일 날 시험인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보는 당일까지 해독수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해독수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높은 점수를 다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우신데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